부모 구단 시간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 유튜브가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진정성 있는 콘텐츠가 많다, 출연해보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숙제하는 부담감을 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이 더 배어있는 분들을 찾아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더 발굴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 이분들 꼭 유튜브에 모셔라 추천을 해주셨어요. 김금자 씨 모시고 얘기할 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녀분이 발달장애를 안고 있는 화가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실까요? 화가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황성재 작가의 어머니이시기도 하고요. 단어 3가지로 내 아들을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제가 질문을 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우리 아들 하면 자폐, 그리고 작가, 그리고 희망 3가지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문장으로 연결돼서 자폐를 가지고 있는 작가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런 게 한 문장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숙제 100점. 네. 일단은 자폐라는 장애를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활동 상황을 좀 들어볼게요. 여러 가지 전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후반기에는 뭐 청와대 전시도 했었고 청주공예 비엔날레에도 초대돼서 했었고 후반기에는 20개 정도의 전시를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작품을 정부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가문의 영광이었고요. 효자네. 기쁜 일도 좀 많았었고 하반기에 정말 바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작품 활동, 전시를 많이 하셨다고 지금 굉장히 밝게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렇게 그 화가, 작가로 불리기까지 이면에 숨은 그 어머님의 고통은 어떠셨을까? 우리가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어떤 작품이길래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지? 일단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작가님의 그림으로.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이게 로봇이에요? 네, 다 로봇으로. 로봇 작가라 불리면서 성재가 가지고 있는 창작 캐릭터가 만여 개가 돼서 모든 그림에 그런 창작 캐릭터가 들어가서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와, 로봇 캐릭터가 10,000개예요? 10,000개 좀 넘을 거예요. 10,000개가 지금도 넘어요? 계속 창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로봇이 10,000개씩이나 나올 수가 있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야, 이게 또 로봇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캐릭터를 10,000개가 넘게 보유하고 있는 황성재 작가. 지금 기분 너무 좋으세요, 우리 어머니. 자기 세계를 이렇게 창의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훌륭한 작가가 됐는데, 발달장애, 자폐라고 하셨어요. 네네. 정확하게 말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는데 자폐성 장애라고 다 그렇게 부르고 있죠. 언제 이걸 아시게 되셨어요? 2돌쯤 됐을 때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빠가 직장이 거기라서 그러니까 옆집에 또래 친구가 있었는데 엄마라고 부르고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는데 사람하고 눈 마주침도 안 되고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도 보지도 않고. 근데 한 6개월쯤 됐을 때도 사람이 부르면 잘 안 봐서 청력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검사도 받았었고 인도네시아를 돌 무렵에 나갔었는데 나가기 전에 종합검진을 다 받았었어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 해서. 근데 그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플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2돌이 지나도 너무 좀 다른 친구들하고 좀 뭔가 달라서 아빠랑 둘이서 그때쯤은 TV 같은 데서 자폐에 관한 뉴스를 간혹 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자폐 증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한 20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17가지가 우리 성재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비현실적이었죠. 자폐라는 장애가 그때는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일이 그냥 뭐 설마 뭐 이런 식으로 한국 가서 병원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자. 휴가를 내서 한국으로 나와서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냥 사회성 지수가 경계성이다. 그래서 언어 치료가 좀 필요하다 정도로만 나왔지 장애고 막 이런 진단을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 이후로는 1년에 2-3달씩 한국에 나와서 언어 치료를 받고 그 교재를 제가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직접 치료 수업을 제가 직접 진행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혀 나아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아빠는 직장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5살 성재랑 2살 많은 형아가 있는데 7살 형이랑 옷가방만 들고 한국으로 나왔죠. 아빠를 두고. 어머니 나오시는 마음이 좀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무거우셨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막막했죠. 막막하지. 형을 키워보셨기 때문에 곧또래 아이들의 발달 상황에 대해서 어머님이 경험이 있으셨다는 건데. 아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직장을 계속 다녔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첫째는 부모님이 키워주셨어요.
그걸 모르셨구나. 그 과정을 그러니까. 그래서 육아 책 같은 거 많이 보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육아를 많이 해보질 못해가지고 동생도 그냥 그럴 수 있는 과정이려니 큰 아들이 잘 컸기 때문에 둘째도 그냥 조금 느린가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장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죠. 적극적 치료 단계로 돌아오셨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셨겠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수업들을 뭐 복지관이나 치료실 다니면서 거의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여러 가지 수업을 막 받긴 했었는데 사실은 발달 장애라는 장애가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게 나아지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 긴 시간이 필요로 하고 발달 장애라고 붙은 이유가 사실은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장애라는 진단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또 발달 장애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발달이 느리다는 거지 발달은 조금씩은 되고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잘 몰랐으니까 뭔가 올인을 하면 눈에 띄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애쓰는 만큼 효과가 안 보이니까 좀 좌절도 많았죠. 그렇죠. 2살 형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아무래도 동생이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너무 이제 육아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부모 교육은 무조건 다 참석을 했거든요. 그때 얻었던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장애 자녀가 있을 경우에 비장애 자녀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장애 자녀한테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형이 절대 힘들지 않게 형제를 돌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걸 계속 인식시켜주고 네 책임이 아니고 네 부담이 아니다. 엄마가 얼마든지 성재는 끝까지 책임질 거니까 니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많이 가르치고 저도 스스로 다독인 것 같아요. 사실 말하지 않는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게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아드님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우리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애늙은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착하게 큰 자기는 어릴 때 부모님이 신경 안 쓰는 애가 되고 싶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아유 맘 아파. 이건 동생 때문에라도 그랬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동생 때문에 맘 아프시니까 나라도.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서 아이고야.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동물 생명을 하다가 성재랑 인천에서 개인전을 하고 있었는데 전시회를 보러 왔었더라고요. 엄마랑 성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자기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중앙대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뇌과학을 공부하고 싶다. 치매나 자폐 관련된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서울대로 가고 싶다고. 그 결정을 한 자폐 얘기도 동생의 영향이 좀 있었겠습니다. 어떤 부모님이든지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전부 제가 난 아이니까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 키웠나 뭘 잘못 먹었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뭐 지금은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미술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미술이라기보다 낙서를 하게 된 계기인데 낙서 계기? 이제 서울에서 인도네시아까지 8시간씩 비행기를 탔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3살짜리, 4살짜리 꼬마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승무원이 색연필이랑 종이를 갖다 주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선물로 주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막 가만히 있지 못하던 애가 너무 얌전하게 몇 시간씩 잘 가는 거예요. 그림 그리다 이제 좀 자고 또 일어나서 그림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식당을 가든 여행을 가든 어딜 가면 항상 이제 그림 그릴 수 있는 도구들을 챙겨서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었는데 워낙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애였기 때문에 제가 그게 자폐 때문인가요? 그렇죠. 자폐 성향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잠시도.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막 간섭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림을 그리면 가만히 있으니까 부산한 행동이 딱 멈추고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하면 친구들한테 방해가 많이 되니까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리더라도 수업을 못 따라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그림 종합장이랑 연필을 필통 가득 항상 깎아서 보냈거든요. 낙서가 이제 작가가 되는 그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이 되니까 독후감을 쓰라고 하면 글로는 못 쓰는데 그림으로 독후감을 그리고 소풍 같은 단체 사진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너무 표현을 잘해서 이제 주변에서 깜짝 놀라서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교실에다 막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림을 좀 잘 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중학교 올라와서 사생대를 나갔었는데 거기서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그림이 뽑혀가지고 인도 뉴델리에 지적장애인 전시회에 인도에서 전시가 되고 비락 우유에서 우유 과계 그 그림이 찍혀서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아들은 이제 그림으로 내가 재능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굳혔는데
장애가 있는 친구를 그림으로 키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학원도 여러 군데를 가봤었는데 네. 자폐장애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지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받아주시더라고요. 네. 네. 학원을 100군데를 이렇게 상담을 하고는 결국은 못하고 취미로만 남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냥 늘 그냥 혼자서만 그림을 그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 발달장애 육성 프로젝트라는 이런 사업이 시작되어가지고 형제가 그렸던 그런 낙서 같은 그림들을 들고 갔더니 선생님들이 이제 다 놀라시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캔버스를 만나고 아크릴 물감을 만나고 전문적인 선생님 밑에서 10명쯤 되는 친구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고3 때 그런 친구들 작품을 가지고 부산 시민회관에서 네. 처음 전시를 했었는데요. 촬영 나온 네. PD님이 성재 그림을 바로 사신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이런 그림들이 사람들에게 통하는 시대가 왔구나. 네.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거나 네. 지도를 받아서 그림을 완성시킨 스타일은 아니었군요. 그렇죠. 컴퓨터를 되게 잘 만져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서 문서 작성이나 게임도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게임을 네. 워낙 좋아했는데 네네. 게임 캐릭터를 처음엔 막 따라 그리다가 나중에는 그 캐릭터가 부족했나 봐요. 이제 자기가 창작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성재가 또 영어나 한자를 되게 잘해요. 근데 그걸 다 문장으로 못 만들 뿐이지 한글로 끝말잇기를 하거나 영어로 끝말잇기를 하거나 한자도 그 공인 인증 상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문장으로 표현을 못 하는 거죠. 나중에 게임 회사에서 성재 작가의 네. 캐릭터 사는 게 아닐까요? 불러주시면 감사한데 성재 같은 친구를 키우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 중요하지 공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부가 잘하면 좋은 거지만 공부도 재능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성적이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을 때 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장애를 가진 동생을 보니까 네. 우리가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한 조건만으로도 행복이라는 걸 우리 모르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더 크게 하셨던 거군요. 큰아들한테 약간 강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꼭 반장이나 부반장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네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이런 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학교 가서 청소 열심히 하고요. 작은 아이가 사회적인 이 활동을 못하는 게 큰아이에게 그런 사회성을 잘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군요. 그 남 앞에서 설 수 있다는 게 지금도 큰 장점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하고 네. 싸우면서까지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된다 만다 가다가 포기하고 다시 시키고 이런 많은 투쟁의 역사를 어머니들이 쓰시잖아요. 그런 거에서 큰아이를 많이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건데 작은 아이한테 몰두하실 때 아픈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질 키우면서 정말 힘든 거 되게 많았는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울음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 받아쓰기에서 하나만 틀리면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감정 통제가 잘 안 돼서. 근데 그 울음이 아무도 안 달래주고 제 얼굴을 보면 멈추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학교 담벼락에 제가 항상 서 있었어요. 그 울면 가서 바로 달래려고 뭔가 그런 울음이 터지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말씀을 이렇게 지금 가볍게 하시지만 그럼 매일 학교 가서 네 담벼락에 서 있는 거죠. 교실 창문 너머로 애 울음 소리가 들릴까봐 이제 마음 졸이면서 그냥 서 있는 거죠. 그거를 몇 년을 하신 거예요? 그냥 담벼락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늘 서 있었고 하루에 4시간씩도 울었거든요. 선생님이 성재를 안 달래주니까 복도에다 내놓고 복도에서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니까 옆반 선생님이 운동장에 내놓고 운동장에서 오니까 전교생이 다 내려다보고 막 이런 상황도 생겨가지고 그때가 정말 힘들었었는데 내 아이가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 느낌. 네.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선생님들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아무리 달래도 안 달래지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달래는지 저한테 비법을 물어보시는데 그 저만 보면 멈추는데 말로 어떻게 뭐 표현할 수는 없죠. 그냥 많이 힘들었고 많이 우셨겠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어 치료실을 가도 치료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치료 수업도 뭐가 안 되고 학교 수업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뭐 좀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조금씩 변화하고 발달하고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일주일에 한 4번 울고요. 이제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될 때 최대 난간이 찾아왔었는데
제가 성재 고등학교 6학년 때 암 수술을 했거든요. 아빠는 베트남에서 근무를 하셨고 형아는 군대를 갔었고 저하고 성재가 둘이밖에 없는 집안이었는데 그 아이를 진짜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줘야 되는 건데. 네네. 근데 그게 전화 위복이 됐던 게 성재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녔기 때문에 네. 이제 서울에 아침 진료가 있는 날은 새벽에 서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성재 혼자서 밥을 먹고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고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전에는 엄마가 있으면 그쵸. 도와주는데 그쵸. 교복 네. 입는 것도 이게 막 다 챙겨주게 되고 아무래도 그렇지, 있으면. 좀 부족한 아이다 보니까 남들이 더 이상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 옷 매무시라든지 좀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네.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제가 병원을 가기 때문에 옷 매무시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미리 이제 연락을 하고 하면 등교하면 성재 한번 챙겨주시고 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니까 마음 놓고 서울에서 스스로 해보는 자기주도적 어쩌면 네. 그걸 할 수 있는 단호한 기회를 오후 진료가 있는 날은 밤에 12시가 넘어서 부산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혼자서 저녁을 챙겨 먹고 혼자 자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때도 그 연습이 됐군요. 그렇죠. 이제. 이런 연습이 어쩔 수 없이 된 거죠. 옛날 네. 생각하시면 대견하시겠어요. 네. 기뻐서 눈물을 흘리시는 날도 많이 있으셨죠. 아니요, 저는 네.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눈물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네. 영화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잘 울고 낙천적이면서 감성적인 편인데 네. 기뻐서 운 적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뻐서 운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진짜요? 네. 정말 기쁠 때는 성재랑 막 손잡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춤추고 초기에는 네.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는 진짜 많이 울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이제 눈물 없어? 네, 즐거운 기뻐서 운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적인 선입견이라는 게 좀 있어요. 네. 장애아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그 편견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능이 낮을 것이다. 책임감이 없을 것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개인들마다 능력이 다르듯이 이제 발달 장애 친구들도 발달이 느릴 뿐이지 연습을 하고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비장애 친구들보다 요령 피우지 않고 더 열심히 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호텔 같은 데서 침구 정리하는 친구들도 있고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요양병원 같은 데서 어르신을 돌보는 친구들도 있고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서 재료 준비를 한다든지 개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조금은 특별할 뿐이지 똑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발달장애를 키우는 엄마들이 최종의 목표가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하셨던 네. 말씀이 뭐냐면 저 선비보라고 선비라고 성재는 정해진 시간에 항상 딱딱 맞춰서 일어나다 보니까 명절날 그 시골에 가도 딱 자기 정해진 시간에 네. 일어나서 혼자 딱 책상을 펴고 다른 형아들은 늦게까지 놀다가 안 일어나는데 혼자서 책상 펴고 앉아가지고 그림 그리고 있으면 할머니 눈에는 그게 선비처럼 보였는지. 우리 선비바라는 긍정적인 시선과 사랑이 황성재 작가의 창의성이 발현되는데 더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네.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 이런 거. 당연히 그게 필요하고요. 네. 주변에서 보면 시댁하고 인연을 끊는 경우도 많아요. 오지 말라고 명절날. 네, 그런 경우를 제가 좀 봐서 그런 거에 비교하면 성재가 복이 많구나, 제가 복이 많구나. 요즘 발달장애는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죠. 그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그 장애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체험을 좀 많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다음에 이제 진로를 결정하거나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체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어머니의 행복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행복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주변의 어머니들 보면 아이가 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지인들이나 그 친척들하고 인연을 끊고 연락을 안 하고 혼자서 치료에만 매진하고 이런 어머니들이 사실 좀 많거든요. 병도 소문을 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듯이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엄마한테 시간이 한 2-3시간 정도는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이라도 혼자 있지 마시고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라도 만나서 계속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으면 엄마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해야 또 우리 자녀한테 그 행복이
가족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깊은 의미의 말씀이세요. 비상의 엄마들 중에서 자녀 때문에 속상한 엄마들이 엄청 많거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 같이 아픔을 가지고 있고 같이 나누다 보면 서로 치유받을 수 있고 하니까 숨기지 말고 친구들 많이 만나고 좋은 시간을 많이 만들면 좋겠어요. 네, 황성재 작가에게 나는 어떤 엄마일까? 오늘 아침에 성재 작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성재한테 재밌는 엄마야, 심심한 엄마야, 무서운 엄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재가 이제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까 무슨 질문을 할 때 사실은 객관식으로 주면 재밌는 엄마래요. 혹시 거기에 나쁜 건 안 넣으셨어요? 나쁜 것도 좀 넣어야지. 지루한 엄마 이런 거 안 넣으셨어요? 저는 별로 안 심심해요. 저는 왠지 재미있는 엄마라는 얘기를 들을 때 옆에 있어주는 엄마의 의미를 황 작가가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재 어릴 때 맹자공자 이런 만화책이 나왔길래 딱 가지고 와서 제 이름이 금자잖아요. 성재야, 이름에 자자가 들어가는 거는 선생님을 뜻하는 거야. 이렇게 라는 훌륭한 선생님, 공자라는 훌륭한 선생님, 엄마도 금자지, 엄마도 훌륭한 선생님이야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재가 하는 말이 그럼 사자도 아주 해맑은 노래 사자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다. 장애를 겉으로 내놓고 걱정만 하는 스타일도 있지만 어차피 해야 될 걱정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넘어가자 하는 이 후자 쪽의 마음으로 그 아픈 세월의 눈물을 삭히시면서 남들에게는 좀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면서 견뎌오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크게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성공했다고 하기에도 아직 좀 부끄러운 단계긴 한데 이제 성재가 그림을 그릴 때 끊임없이 재료를 많이 사다 줬어요. 장 보러 가면 항상 종합장이나 연필이나 끊임없이 그냥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줬고, 더 중요한 건 성재 어릴 때 그렸던 자료들을 하나도 안 버렸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렸던 낙서만 있는 종합장들도 전부 다 모아뒀거든요. 근데 지금 작가로서 활동하면서 그런 낙서들이 그림의 미천이 되고 있어서 재작년에 세상에 이런 일에 출연했었는데 그래요? 그때도 그 자료를 몇 박스를 다 들고 나와서 처음에는 방에 그걸 다 깔아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깔았다. 너무 많아서 다 보여주지 못하고, 저는 아들에게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었고 또 많이 웃는 엄마가 되고 싶어서 항상 많이 웃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한 번쯤 내 아들과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가능하다면 세계를 여행하면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부모 사후에 혼자서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성재가 지금 화성의 소속 작가로서 재택근무하면서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요? 성재 능력으로 모은 돈으로 집을 한 채 마련해주는 게 지금 제일 큰 목표이긴 합니다. 그 안에서 그림도 마음껏 그릴 수 있고, 보지 않는 어머님의 헌신이 분명히 반축은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황 작가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담아서 막 표현하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황선지 작가 장가 가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뭐 빠뜨리신 말씀 없으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셨어요? 네, 아우 다행입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